연일 미국 정부는 한국의 현재 대북 태도에 대해서 경고장을 날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변한 게 없다. 열병식을 한다는 자체가 동계올림픽 개막식 전날 열병식을 한다는 자체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올림픽 개막 전날 북한 열병식에 대해서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정부가 원하는 건 평화올림픽이다. 남북한 간에 가장 평화롭게 공존하고 대화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올림픽에서 가장 큰 목적이다. 그러므로 국제사회가 오해할 소지가 있는 행동은 안 해주는 게 좋다라고 북한에게 전달했는지요? 공개적으로 부탁한 적도 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혹은 청와대에서 나온 비밀스러운 자료에 의해서 그런 게 있다면 저한테 댓글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뭐 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영어에 steal the show, 남의 쇼를 훔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공도 아닌 게 나와가지고 그 무대에 엑스트라로 올려줬더니 주인공을 제키고 자기가 주인공인 양 그 쇼를 훔치다는 표현입니다. 지금 북한이 하는 짓이 그겁니다. 북한은 그것뿐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한국이 정말 굽신거리는 꼴을 봤으니까 이제는 굽신거리지 않으면은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다 내놓고 안 들어주면은 또 행패를 부릴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이 변한 거 없다고 합니다. 이 정부가 북한의 실체를 몰라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80학번 세대들이 그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운동했다라는 국가의 정체성과 자주성과 주체성을 위해 일했다는 것이 NLPD 계열의 김일성 사상을 제대로 공부하고, 다시 말하면 조선혁명을, 인민에 의한 조선혁명을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조선해방을, 해방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공부해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청와대의 핵심 세력으로 앉아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북한을 더 잘 압니다. 그런 북한을 지금 믿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경계를 동시에 하고 있다라고 그런 쇼는 계속 벌이고 있죠.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청와대도 그렇게 말하고 더더구나 통일부 장관 얘기를 한번 봅시다. 2월 8일 열병식 참 위험스러운 거다. 불안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올림픽 끝나고 나서 유엔이 지금 소위 말하는 휴전 결의안, 올림픽, 패럴림픽 할 동안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남북 간의 갈등이나 도발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냐? 올림픽, 패럴림픽 끝나고 일주일 정도 시간을 벌써 3월 말, 3월 25일이면은 끝나는 겁니다. 올림픽 끝나자마자 한미 군사훈련을 하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것도 우리 정부에게 많은 양보를 한 거죠. 우리가 선제적으로 미국이 동의했다. 평화올림픽을 위해서 올림픽 기간 동안에 한미 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게 잘못된 이미지를 줄 수 있다. 그들에 대한 위협을 가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제발 이 부분은 미국이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협력했어요. 근데 조 장관의 말씀이 뭐냐?
2월 8일 열병식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얘기해 놔놓고 그 다음 하는 얘기가 뭡니까? 3월 25일 UN 휴전 결의안이 적용되는 이 기간 동안 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다. 이게 무지의 발언입니까? 오만의 발언입니까? 북한을 전혀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미국을 전혀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을 너무 모르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닫지 않겠다. 그러나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된다. 3월 25일까지 조명균 장관은, 물론 그것이 통일부 장관의 혼자 생각은 아닙니다. 이 정부의 생각이겠죠.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대화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발언하는 거겠죠. 이게 정말이라면 이런 다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게 정말이라면은 이 정도 우리가 중간에 중재해서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한다면은, 할 수 있다면은,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자신감 때문에 우리는 북한 핵을 우리의 두려움으로 안 생각하는 건가요? 뭘 근거로 해서 미국과 북한이 마주 앉아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견인한다는 겁니까? 북한은 수도 없이 되풀이했습니다. 핵포기, 미사일 포기는 추구도 안 한다. 그들이 그들의 생명의 젖줄이고 정체성이고 존재의 명분이고, 올림픽에서 우리가 좀 잘해줬다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처음부터 핵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포기할 핵을 북한이 왜 만들겠어요? 인민들을 굶겨 죽이면서까지. 또 미국에 대해서 봅시다. 미국이 연일 평창을 통해서 한국은 스스로가 북한에게 하이제크, 납치되기를 바란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납치장으로 북한은 평창을 활용할 것이다 했습니다. 정확하게 보고 있죠. 평창 올림픽만을 납치하는 게 아닙니다.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올림픽 기간만을 납치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주체성, 자존심 전부 이미 납치 다 당했습니다. 현송월에게 하는 것, 우리 선수들 마식령 보내가 훈련시키는 것, 2월 8일 열병식하고 금강산에서 전야제 지내도록 허락하는 것, 금강산에서 전야제, 강릉에서 현송월이 전야제, 대한민국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도 미국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을 것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를 발동시켜서 5개 우리나라 항목, 특히 세탁기 같은 이런 걸 가지고 미국의 월풀 회사가 한국의 세탁기 때문에 못 살겠다. 세금 좀 높여가지고 못 들어오게 해라. 우리가 안 팔린다. 그 탄원을 트럼프 대통령이 100% 들어준 겁니다. 일부 사람들은 트럼프가 스스로 당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출구로 이렇게 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올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기기 위해서 하는 제스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밑바닥에 왜 지금 하느냐고. 지금 왜 지금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느냐고. 올림픽 끝나고도 할 수 있죠. 어차피 그것이 문제라면은 제일 큰 이유는 한국에게 맛 좀 바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금방지게 한미동맹을 손바닥 뒤집듯이 자기 마음대로 엿가락 주무리듯이 주무릴 수 있다고 한국이 착각하고, 미국에 보여준 진심보다는 북한에 대한 태도, 모처럼 남북 평화의 대화의 촛불을 켰으니까 이게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워싱턴의 생각은 한국이 제정신인가 생각했을 거예요. 촛불 안 꺼지는 데만 모든 노력을 전력하고 있으니까. 조정환도 얘기했어요. 올림픽 끝나고 나면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딴지를 걸고 시쳇말로, 방송용은 아니지만 땡깡을 칠 거다 알고 있어요. 자, 그때 이 정부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 남북 간의 평화를 우리가 올림픽 동안에 너무 평화 분위기를 잘 만들어 놓고 촛불을 켜놨는데 한미 공동훈련 때문에 이 촛불이 꺼질 것 같다. 제발 훈련 좀 안 했으면 안 되나? 축소하면 안 되나? 그 안보 통일 외교 분야에서 대통령의 멘토를 하고 있는 분께서 축소하자고 얘기하겠죠. 청와대도 축소하면 안 되냐? 더 나아가서는 94년 남북 간의 평화적인 분위기를 만든다고 팀 스피릿 중단한 것처럼, 정 그렇다면은 다시 말하면 미국이 훈련 규모도 축소시킬 수 없고 연기시킬 수도 없다 그러면은 차라리 남북 간의 대화를 위해서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시킵시다라는 얘기까지 나올지도 모릅니다. 왜? 김정은 위대한 수령 동지 김정은 위원장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우리끼리 남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은 우리끼리 통일을 주도하기 위해서 미국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정세에서도 분명한 사실이 뭐냐? 한국은 미국의 메이저 파트너가 아니고 마이너 파트너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속된 말로 제 꼬라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의 안보 메이저 파트너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응석을 부려도 미국은 우리를 함부로 버리지 않을 거다. 지금 미 해병대 사령관이, 넬러 미 해병대 사령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북한과의 전쟁을 하면은 공중폭격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땅바닥을 기는 육상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티끌 하나 안 남겨놓고 북쪽을 없애버리겠다는, 지도에서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얘기는 더 확장을 시키면은, 그 논리를 확장시켜보면은, 연장시켜보면은 한국도 성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이런데 이런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강한 정신과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정신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자국의 병사들에게 미 해병대 사령 넬리 미 해병대 사령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뿐 아닙니다. 국방장관 역시 전쟁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강성으로 보일까봐 한 번씩 국무부 장관은 아직까지 우리는 대화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하지만, 넬러 해병대 사령관은 이런 전장의 형태를 묘사하면서 동시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북한이 이런 전쟁을 경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허풍선이 덩치만 크고 끝없이 자애를 베풀어서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주인공. 한편으로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입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강국을 유지해올 수 있었던, 강국의 위치를 유지해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엄청난 세계를 제패하는 세계의 최강국으로 존재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예로 일본에 대한 걸 한번 보십시오. 1941년 12월 7일 펄하버 미국 하와이 진주만 내 배치되어 있는 전쟁 준비로 배치되어 있는 수병을 2840명을 무차별하게 죽였습니다. 끊임없이 역사가 계속되는 한 철천지 원수로 일본을 취급하고, 그리고 또 취급해야 될 보복을 해야 될 나라가 일본입니다. 1945년 8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터뜨려드린 것은 41년에 대한 보복이라기보다 전 세계 2차 대전을 끝내기 위한 하나의 강제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런 일본을 미국이 껴안고 최전선에 세워서 중국과 소련의 공산주의를 봉쇄하는데 너희들의 앞장을 서라고 일본을 이용하게 된 겁니다. 엄청난 전략입니다. 한반도의 한국의 태도가 미중 패권주의 경쟁에서 도움이 되는 한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 끌어갈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미국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미중 패권 경쟁에서 어쩌면 미국의 눈에는 한국이 차라리 자기들의 동맹국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독자적인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더 유리하다, 북한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른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 정부가 미국으로 하여금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하는 쪽으로 계속 지금과 같은 태도를 유지해 간다면 가차없이 우리를 버릴 겁니다. 미국에 버림받으면 우리 어디 가죠? 아, 양키 고홈 기분 좋다. 미제 끝나서는 미국 제국주의가 한반도에는 없으니까 우리가 살 것 같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외칠지도 모릅니다. 11월 7일 미 대사관 앞에서 성조기를 태우고 여의도에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 얼굴에다가 빨간색 스프레이를 뿌리던 인간들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자 이제 드디어 조국 해방의 시간이 왔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댈 데 없는 국제 고아가 됩니다. 중국도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호시탐탐하고, 미국과 속된 말로 한 집안 식구처럼, 속된 말로 표현해서 통속, 나쁜 말로 표현해서 통속이지만 정말 한인문 시대를, 과거 역사 어느 때보다 더 긴밀한 한인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 미국에 대해서 미국과 한인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도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을 떼는 순간 우리의 협력자가 아니고 우리의 경쟁자를 넘어서서 우리의 침략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그나마 이
한반도가 존재하는 평화 상태를 유지하면서 경제 성장을 하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절실한, 그러면서 가장 안전한 세이프 벨트가 바로 한미동맹입니다. 이걸 제대로 알아라고 미국은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부는 평화올림픽, 올림픽을 남북한이 단일팀이 돼서 뛴다라는 것, 북한이 온다는 것 때만 꿀단지에 코를 쳐박은 곰처럼 거기에만 함몰돼서 이 촛불 꺼질까봐 두려워서 북한 눈치만 보고 있으니 우리가 올림픽 개막하는 하루 전날 열병식을 열어도 거기에 대한 반대 한 번 없고, 멈추라는 얘기 한 번 없어요. 그리고 북한에게 큰 소리칠 기회를 다 만들어줘 놔놓고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한미 군사훈련할 때에 북한은 불편해할 것이다. 현송어린 불편해한다고 기자들한테 함부로 기사도 쓰지 마라, 사진도 함부로 찍지 마라 하던 정부가 현송일이 아닌 김정은이가 불편해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올림픽 끝났으니 너희들하고 싸우자 할 거예요? 싸울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어떻게 싸웁니까? 평화를 사랑한다면서요. 평화를 사랑하는 이 정부가 어떻게 감히 북한에게 대들어 싸우려고 생각합니까? 싸울 능력도 없어요.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핵과 미사일, 주한미군, 미국의 협력 없이는 감당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감당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독자적인 전력이라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게 한미군사훈련입니다. 우리가 가더라도, 미국이 떠나더라도 너희들끼리라도 좀 알아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고 해주는 게 바로 한미군사훈련입니다. 평화올림픽으로 북한이 참여한다고 해서 평화올림픽으로 끝나면은 20, 30대들이 지금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인공기를 태우고 있습니다. 인공기 불태우는 지금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사상이 어떻고 철학이 어떻고 이념이 어떤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여당과 여권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들으면 이것은 보수들의 몇몇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9년 동안 통일 얘기만 했지, 통일 비용만 했지, 통일을 굳이 해야 되는 그리고 통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 30들이 이렇게 반응한다. 더민주당의 김현 대변인은 20, 30대가 보수 정권과 보수 언론이 만든 반북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했습니다. 반북 프레임에 갇혀 있는 애들이 왜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 되도록 투표했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반북 프레임에 대한 보수 정권과 보수 언론이 20, 30대가 반북 프레임을 갖도록 훈련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보수는 지금 거의 괴멸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누가 훈련합니까? 언론, 보수가 나가서 떠들 수 있는 지금 언론 상황입니까? 저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가결되니까 인용이 되니까, 가결이 아니라 인용이, 헌재에서 인용이 되니까 3월 12일 출연하던 모든 방송국에서 이제 그만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제 자신이 그렇든 안 그렇든 강성보수라는 이미지를, 그리고 뭔가 폭탄적인 발언을 가끔씩 한다. 바람직하지 않은 잘라라고 분명히 얘기했겠죠. 아니면은 잘라라고 얘기하기 전에 언론사들이 알아서 자른 겁니다. 이 정부의 눈치 봐가면서 분위기 맞춰주려고. 그런데 어떻게 보수 언론과 보수 정권이 반복 프레임을 만들 시간이 있었어요? 20, 30대가 거기 갇힐 애들이에요? 이 보수 프레임에 갇혀있는 20, 30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9.8%로 내려가는데도 왜 얘들의 지지율은 아직도 70%에 남아있습니까? 보수 반복 프레임에 갇혔는데도. 재윤경 원내대변인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일팀이 평화에 기여하는 가치를 확인하게 되면 달라질 것이다. 평화에 어떻게 기여합니까?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 비핵화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김정은이가 이 올림픽 끝나자마자 비핵화 하겠다고 약속한 모양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니까 정부는 부랴부랴 그 지지율이 20대들의 20, 30대들의 반발에 의해서 지지율이 내려가니 부랴부랴 지금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장관들 불러놓고 일자리 만들어라. 여당 불러놓고 20, 30대가 좋아하는 정책 만들어라. 이렇게 땜질식으로 정책을 끌고 가서는 안 되죠.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20, 30대를 아주 우습게 하는 거예요. 너들은 나의 눈가림에 속을 놈들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속을 놈이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속을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바로 땜빵으로 단일팀 반대하는 것, 비트코인 없애라는 것, 거래소 없애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니까 20, 30대가 좋아하는 정책을 만들어라. 이게 대통령이 할 얘기입니까? 그리고 장관들 불러 앉아놓고 일자리 만들어라. 장관들 불러 앉아놓고 일자리 만들어 갈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이 모든 규제만 풀어주면은 기업인들 저것들이 알아서 합니다. 규제는 갈수록 더 만들면서 장관 보고 일자리 만들어라 하면은 만들 수 없죠. 근데 거기 앉은 장관들 전부 영혼이 없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먼저 규제를 다 풀어주십시오라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어요.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죠. 20, 30대에 대한 정책도 바로 좋아하는 정책을 내락하는 게 20, 30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20, 30대는 몇 개의 달콤한 사탕만 내놓으면 또 문재인 쪽으로 돌아설 거라는 자신만만한 오만에서 나오는 걸까요? 대미정책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이너 파트너인데도 미국에 대한 안보의 메이저 파트너인 줄 착각하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바로 5가지 세이프가드를 발동시키는, 앞당겨 발동시키는 이유도 모르고 이제 조만간에 방위분담 얘기가 나오면은 이미 대선 후보 때 트럼프가 한 얘기대로 한반도의 한미 유사시를 상정한 한미 군사훈련 할 때마다 발진시켜주는, 보내주는 B-1 바머, B-2, B-52 핵잠수함, 항모, 기름값 내놔라. 거기 보내는데 필요한 돈, 청구서를 지금 방위분담 협상할 때에 덧붙여서 요구할 가능성이 아주 커집니다. FTA도 지금 다시 개정한다는데 김현종 대표는 이거 제소하면 이길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몇 년 후에 해결이 될지 모르지만 이 정권 끝나고 나서 이겼다라는 소리가 나올지 몰라도 그 중간 대한민국의
수출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덕을 보고 있는 IT, 자동차, 선박 전부 다 철퇴를 맞고 있는데 너무나 높은 관세 때문에 이게 다 쌓인 거예요. 이게 한미동맹 겉으로는 워싱턴 가도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당신하고 동맹을 지키겠다. 그 후에 3차례 4차례 대화에서도 한미동맹 변함이 없다. 대북 압박에서는 우리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같은 맥락으로 미국과 가겠다 해놓고 실제 행동은 정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미국의 서울에 대한 신뢰라는 것은 거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부가 취하는 태도를 보면은 특히 올림픽 끝난 후에 한미 공동 군사훈련에서 우리 정부가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북한의 어떠한 딴지에도 북한의 어떠한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에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훈련하는 것만이 남북한 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지름길이다라고 대통령이 나서서 얘기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을 미국에 보여주지 않는 한 미국 간의 평화적인 대화를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한다라는 것도 거짓말이고 거짓말로 드러날 것이고 현실이 되지 않으니까 미국 역시 한미동맹을 지킨다는 한국의 말로만 하고 말 다르고 행동 다른 나라로 생각할 것입니다. 돕는데도 한미동맹을 한국을 돕고 한미동맹을 끌고 가는데도 미국의 조건은 점점 더 설사 동맹을 끝내지 않다 해도 그대로 끌고 간다 해도 점점 더 큰 딴지를 끌 것입니다. 지금 청와대에 앉은 식구들 특히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 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브레인 역할을 하고 협력자 역할을 하는 친구들 그분들 80년대 다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세계관은 그들의 대미관은 그들의 대북관은 민족이라는 개념과 이념이라는 개념과 조국 해방이라는 개념에서 다 시작되고 그 이상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평화 올림픽을 위해서 북한을 불러온 것은 잘한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 자체에도 너무나 비굴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이제 올림픽 끝난 후에 한미 군사훈련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혹은 더 강화시킬 혹은 점차 시간을 두고 끝낼 결심을 할 수 있는 그런 갈림길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핵미사일은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을 줄이든 멈추든 더 강화시키든 핵미사일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이 정부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지금 하고 있는 대북정책, 지금 하고 있는 대미정책, 무지의 소산인지 오만의 소산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제 방송에 동의하시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